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예, 후보 중에 제일 먼저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왜 국민의힘 여당은 윤상현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거든요. 예. 이 참패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안철수 의원 한 분 빼고는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참패 이후에도 정말로 공동묘지의 평화같이 조용합니다. 예.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당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이 앞으로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 정말로 만년 2등 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보수 혁명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는데 제가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게 당 대표라는 게 보면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민주당 당 대표나 싸워서 이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선거에 나가서 지고 총선에서 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상대적으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또 특히 할 말하는 사람, 예. 민심이 윤심되게, 윤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윤심되게 할 만한 사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몸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됩니까? 아니 그분은 뭐 일단 총선을 비대위원장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라는 거는요 결과 책임입니다. 솔직하게. 예. 저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서 친박이었다는 것 때문에 결과 책임을 졌습니다. 어떻게 책임진지 아십니까? 예. 당권 정지 1년 당하고요. 지구당 위원장 박탈당하고 공천 탈락 2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게 책임입니다. 총선에 우리가 의석수 21대 총의석수가요. 113. 무소속에 있는 하영재 의원, 황보승 의원까지 하면 115석입니다. 예. 그런데 108석을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총선 대참패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거는 정치인 결과체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당 선거를 치른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기본적인 보수의 책무입니다. 예. 그 면에서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상필벌이라는 거 아죠.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패배한 장본인한테 상을 줍니까?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철규 의원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총선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인재영입 위원장 한 분한테 원내대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조용합니까? 한동훈 위원장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죠. 10배, 20배 책임이 있죠.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죠. 당신의 시간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정책 자산입니다만 지금은 게임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인기만 있고 뭐 그러면은 전부 다 거기에 휘둘리는 이 정치 현실. 그걸 깨려고 제가 출마한 겁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스트레이트 여론조사 보면요. 1강 2중 1약인데 윤 의원님이 1약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어떤 이거는요. 제가 솔직하게 그동안에 이제 무소속에 오래 있고요. 또 선거법 재판하면서 이 한마디로 정책 동면에 오래 있었습니다. 정책 동면. 제가 다시 복당한 게 언제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복당을 했고요. 그래서 또 재판 과정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널리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남은 시간이면은 충분히 어떤 대세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선거라는 것은 막판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 해서 당연히 우리 선거 이길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30석 넘을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얼마였습니까? 108석입니다. 그거는 선거 결과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윤 의원님 그 포지션이요.
지금 네 후보들 중에 나경원 의원과 약간 겹친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원외죠.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둘 다 진분이죠. 진분을 대표 세우기에는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나 이런 게 들 수가 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이번 수도권 선거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일단 세 분은 전부 다 이제 법대 출신의 이제 판검사 출신이고요. 저는 경제과 나와서 외교안보 쪽에 이제 공부한 사람이 이게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기는 선거를 했다고 해도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의 이기는 선거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제가 요번에 12년 만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12년 만에. 4년 전, 8년 전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기가 급전직하된 상황 하에서도 당 사무총장으로 또 이 구원투수로 이제 들어가서 6.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제 승리를 이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이제 상대적인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다르다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분이 이제 저는 반대했고, 딴 분들은 탄핵에 찬성했고, 또 당을 옮겼고, 뭐 구형을 때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반윤, 친윤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윤 의원님은 굳이 그렇게 그 범주에 나누자면 어디입니까? 비윤, 반윤, 친윤. 저는 친윤, 비윤 무기가 아니라 친민입니다. 친민. 그래도 굳이 뭐 언론은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윤 후보다. 저 비윤 후보를 놓는데 저는 친민 후보고요. 친민.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친민 후보로 규정을 하고요. 저는 뭐 항상 할 말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수도권 위기로 혼자 뭐 안철수 의원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또 이준석 사태,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좀 이지매 같은 거, 일부 말로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덧셈 정책을 계속 주장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이제 뭐 당 공천 승선 안 시킨다 공개적인 협박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떤 그 권력보다도 어떤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 있기 때문입니다. 친민 후보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친민 후보라면 여론을 존중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는요 반윤에 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친민 후보는? 반윤은 아니고요. 반윤 후보는 아니고 저는 친민 후보로서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운영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죠.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권력을 보고 정치하냐 아니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냐. 저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만은 제가 우리 당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 당에 배출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충원을 드리는 거죠. 최일병 특검을 한동훈 후보는 제시해야 된다 스스로 우리 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수수사가 끝나기 전에 당 대표가 되면 뭐 7월 23일 당 대표가 되면은 이제 그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당의 기본적인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가까운 거죠. 민주당. 속이 말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 대표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 의원님 아까 근데 친민 후보라 그러셨는데 여론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민 후보라면
특검에 대해서 좀 찬성 쪽으로 예, 그거 아닌가요? 친민 후보라고 하더라도요. 예.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더라도요. 사실 예. 이 문제가 박정원 이 소위 말해서 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에 있어서 월권이 강합니다. 월권. 예.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셔요.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2022년 7월 달에 군사법원법이 바뀝니다. 예. 2022년 7월 이후에는 군대 내 폭행 사건, 사망 사건, 성폭력 이런 거에 대한 관할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가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7월 아닙니까? 2023년 7월이면은 수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습니다. 예. 그럼 헌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어요. 예. 월권을 한 겁니다. 월권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일종의 관행같이 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줬어야죠. 법적인 이 검사라면은.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보자는 겁니다. 본 다음에 이제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을 제시하겠다. 특검을 스스로 예. 나서서 하겠다. 이거는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반기를 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당에 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요. 소위 말해서 의도적인 대통령하고의 각세우기입니다. 예. 저는 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예.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 전화해서 저희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해야죠. 예. 대통령의 입장이나 당의 입장이 딱 그 대야 전선에서 쳐져 있는데 그 전선을 깨고 민당하고 비슷한 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당 대표인가 이분이. 예. 응? 그런 면에 있어서 내부 교란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느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당권이 아니라 대권의 레이스를 생각하지 않았나. 예. 대권 레이스. 그리고 대권 레이스를 생각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죠? 한동훈 특검법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특검법을 받아줘야 됩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럼 윤 의원님 말씀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희 이 원맨쇼 하듯 이게 이미지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아, 예.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 저렇게 하겠나. 그리고 이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슈 전환의 의도도 있겠다. 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결선 투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항상 까봐야 합니다. 예. 아니, 선거에 하도 이기는데 자신이 있다 그러셔서 제가 좀. 예. 예. 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신뢰가 거의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천할 때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공천 아주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그런 느낌 못 느꼈습니까? 예. 그리고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식사하자는데 안 갔죠. 그리고 대표 출마한다고 전화했는데 통화가 10초, 15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사석에서 우리 김규환 실장님이 말씀하던 어떤 사석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대통령 호칭한다는 거고 또 특검법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륜이다. 전륜. 예, 전륜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면도 아니고 전륜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 이가 엄청난 이제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신뢰가 없는데
전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만한 당정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윤 의원님. 그런데요. 예. 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대통령과의 신뢰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본인의 거기에 어떤 입지를 암시하시는데 문제는요. 예. 지금 여러 보도나 정황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윤심에 기대서 나왔다면 예. 김기현 체제 2가 되겠죠. 예. 한번 보십시오. 윤심을 이용해서 윤심 당심 민심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의 논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직적 당정관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윤심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기현 체제 2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 이거는 굉장히 깊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신뢰는 있겠죠. 신뢰가 있는데 할 말하는 신뢰냐 아니면 따라가는 신뢰냐. 저렇게 친윤들이 붙어가지고 원희룡 후보를 도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 대표가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적 당정관계 안 되겠어요? 김기현 체제 2 안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게 윤심이 그쪽에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캠프에 간다. 예. 윤심, 당심, 민심으로 가는 또 김기현 체제 2 가능성이 크다.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정관계를 해 나가느냐. 예.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심이 그쪽에 있다. 이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군요. 아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 전략은 뭡니까? 윤 의원님의. 선거 전략은요. 가장 중요한 게 선거는요. 진정성입니다. 예. 진정성이고 간절함입니다. 예. 선거 전략은 진정성이 간절함인데 저는 우리 당원분들의 이제 그 80% 이제 당신 민심 80% 아닙니까? 예. 세상에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하고도 저렇게 조용한 공동묘지의 평화를 누리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거의 진지 75일 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선 참패 백서 하나 못 만들고 백서의 발간 시기를 어떤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이 정당.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당에 대해서 분노해라는 겁니다. 예. 저 윤상현 분노를 가지고 깨어있는 당원 시민들하고 분노를 같이 해서 이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겁니다.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시간 끝나기 전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에 갈 경우에요. 만약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세 후보 중에 누가 2위를 하건 이 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당을 살리는 방법. 정말로 민심의 바닥에 떠 있는 진정한 당을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을 간다? 이건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직접 한번 나오시죠.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